안녕하세요. 한동호의 식이보감입니다. 오늘의 주제 식품은 바로 귤입니다. 겨울철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과일로는 귤이 있습니다. 보통 껍질은 까서 버리고 과육만을 먹지만 사실 귤은 속을 버리고 껍질을 먹는 편이 낫습니다. 대부분의 약성은 귤 껍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귤은 운양목, 운양과 감귤 속에 속하는 귤나무의 열매입니다. 보통 감귤이라고도 합니다. 한의서들을 보면 귤은 부위에 따른 이름이 다릅니다. 먼저 우리가 흔하게 먹는 과육은 귤육 또는 귤실이라고 합니다. 귤 껍질은 귤피라고 합니다. 안쪽에 흰 실처럼 보이는 것들을 귤랑 상근막 혹은 귤양 상사라고 부르고 이것을 제거한 껍질을 귤홍이라고 부릅니다. 귤피가 오래된 것은 묵었다고 해서 진피라고 합니다. 만일 급하게 약용으로 귤을 쓴다면 귤피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때 가능하면 수년 이상 묵혀뒀다가 갈색으로 변한 상태의 진피로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귤피는 오래될수록 약효가 좋아진다는 육진양약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귤피와 진피의 효능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냥 귤피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귤피의 대략적인 효능입니다. 동의보감에는 귤피는 성질이 따뜻하며 맛은 쓰고 매우며 독이 없다. 가슴에 기가 뭉친 것을 치료한다. 음식 맛이 나게 하고 소화를 잘 시킨다. 이질, 설사를 멈추며 가래를 삭히고 기운이 위로 치미는 것과 기침하는 것을 낫게 하고 구역을 먹게 하며 대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귤피는 기를 조절합니다. 신농본초경에는 흉중의 기가 정체하여 발생한 열과 치미는 기를 치료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귤피는 상기가 되면서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을 때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흉중의 기를 조절한다는 것은 화병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귤피 단 한 가지만을 달여 복용하는 처방도 있습니다. 일명 귤피 일물전입니다. 귤피 한 양만을 달여 수일 동안 나누어서 마십니다. 한 번에 상당히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당국 경험방에는 귤피 일물전은 기를 내리며 또한 기가 치미는 것을 다스린다. 가슴에 막힌 기를 통하게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귤피는 기를 순환시켜주는 최고의 약재입니다. 귤피는 딸꾹질에 좋습니다. 금계요락에는 헛구역질처럼 딸꾹질을 하는데 손발이 싸늘하면 귤피탕으로 치료한다 라고 했습니다. 귤피탕은 귤피 내냥, 생강 반근에 물을 충분하게 넣어 달인 다음 절반 정도로 졸여서 먹습니다. 귤피탕이 식도로 내려가면서 낫는다고 할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꿀을 약간 넣어서 마시면 더 좋겠습니다. 수세비결에는 귤피와 생강의 조합은 남자와 부인의 상한, 일체의 잡병과 구역질, 손발의 냉증을 치료한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딸꾹질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감기, 소화기 증상, 복부나 쑥, 냉증 등 다양한 증상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귤피는 몸의 악취를 제거합니다. 본초 정화에는 귤피를 오래 먹으면 몸의 악취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본초 강목에도 출산 후 취내를 제거하는데 귤피 한 양, 감초 한 돈을 물에 달여 복용하면 즉시 흩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위 말하는 노인 냄새에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보통 노인 냄새는 독특한 향취가 있는데 이것은 피지 속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나는 냄새로 귤피는 이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귤피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기가 실한 사람이 복용해야만 알맞고 기가 부족한 자는 쓰지 말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본초 정화에는 귤피는 기를 흩어뜨리므로 기가 허한 사람, 위가 허하고 화가 있는 사람, 한이 심하지 않으면 쓰지 말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귤피는 보기보다는 순기작용이 강합니다. 따라서 무언가 답답하게 뭉친 기운에는 좋지만 나른하고 기력이 없는 경우에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귤피는 생선의 비린내를 제거합니다. 본초 강목에는 귤피는 음식에 넣으면 비린내와 독을 풀어준다 라고 했습니다. 향기 성분으로 비린내를 없앤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사실 귤피는 산성을 띠고 있어서 알칼리성인 생선 비린내 성분을 중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독을 풀어준다는 말은 소화를 잘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생선이나 게를 먹고 배탈이 났을 때 좋습니다. 귤은 꿀에 절여 과자처럼도 먹었습니다. 이것을 귤병이라고 합니다. 본초 강목 수뷰에는 귤을 꿀과 설탕에 절인 후에 말려서 먹는다. 과육이 두껍고 맛이 중후하여 천하 제일의 음식으로 친다 라고 했습니다. 또 금귤로 만들면 동전만 하고 호박처럼 밝다. 음식을 소화시켜 기를 내리거나 흉중을 튀게 하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또 귤병을 달인 것을 귤병탕이라고 해서 여름철에 약으로 사용했습니다. 경험광집에는 생것이나 찬것, 채소와 과일을 먹고 상하여 설사가 끊임없이 나오는 증상을 치료한다. 귤병 한 개를 얇게 썰어서 사발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다음 뚜껑을 닫아 거품이 나오면 즉시 탕을 마시고 이어서 귤병도 먹는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 귤병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보존성이 좋은 과자였습니다. 만일 귤 껍질 속에 흰 막들을 얻었다면 이것도 따로 차처럼 달여 마셔도 좋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갈증이 나거나 술을 토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볶아 익힌 다음 물에 달여 마시면 매우 효과가 좋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귤의 흰막에는 비타민 P가 풍성합니다. 비타민 P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폴리페놀의 일종이죠. 특히 귤에는 헤스페리딘이 풍부합니다.
귤을 먹을 때 일부러 이 흰막을 제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혈관 건강을 위해서라도 일부러라도 먹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과육은 많이 먹지 말아야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도 귤 껍질을 약으로 쓰지만 과육은 사람에게 그리 좋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귤 과육은 담음을 생기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귤피는 성질이 따뜻하지만 귤 과육은 성질이 서늘합니다. 귤 과육은 소화가 잘 안되는 편에 속합니다. 귤을 많이 먹으면 손바닥이 노랗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심하죠. 이것은 카로틴 혈증으로 귤 속에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넘쳐나서 피부색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부작용은 아니지만 피부색이 노랗게 될 정도로 많이 먹는 것은 그 자체로 남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귤을 먹는다면 먼저 귤 껍질을 잘 세척한 뒤 벗겨낸 껍질을 버리지 말고 잘 말려두면 좋겠습니다. 말린 귤 껍질은 언제 어느 때 사용하게 될지도 모르는 가정 상비약이 될 것입니다. 복장이 터질 일이 생겼다면, 그래서 딸꾹질을 한다면 귤 껍질이 약입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오늘의 한동화의 시기범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